두 번째 키워드, 감출 것 없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명태균 관련 감출 것 없어. 공천 개입 안 했고 여론조사 해달라 한 적 없다. 저희가 앞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 관련한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또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 일산에 행사 가는 데만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본인과 명태균 씨였던 관계 그리고 명태균 씨의 어떤 뭐 녹취나 뭐 대화 내용 지금 현재 공개된 것들로 인해서 받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나는 명태균 씨를 잘 모르지만 선거 초반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전화 정도 받아준 건데 이 사람 말을 듣고 뭐 공천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다. 심지어 난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이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었던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도 이 뭐 경선 이후에 딱 끊었다라고 뭐 얘기해서 뭐 거짓말 논란이 일었는데 그게 나는 참모진한테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모진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실 입장으로 얘기를 한 데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최창렬 교수님, 의혹이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해소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그 지난 31일 날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그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통령께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취임식 전날이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대통령의 말씀처럼 뭐 연락도 많이 오고 외교사절 이제 접대하느라고 바빴다 이런 말씀 어제 하시던데 근데 이건 명확하게 이게 금방 그냥 좋은 얘기해서 덕담을 나눴다고 볼 정도의 내용은 아니죠. 내용 자체가. 뭐 기억 못할 수는 있겠어요. 워낙 뭐 국정이 많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 지금 나는 그냥 덕담 나눈 거고 그냥 온 얘기니까 좋은 얘기 한 것이다라고. 그리고 나서 또 명태균 씨가 전원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슨 얘기를 오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명태균 선생님께 전화하게 하면 어떻게 하고 연락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까? 대통령의 이런 이 해명 말씀 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까 김건희 여사 말씀은 좀 지나갔습니다만 이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해서 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의혹은 어제 기자회견 가지고 해명되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련한 내용 좀 정리된 게 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해명을 한 거죠. 공천이 기억이 없지만 했다고 해도 이건 당시 다 정해진 얘기였을 거고 누구 공천 주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풀리지 않은 의혹이 그럼 뭐냐? 그러면은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라는 말은 왜 했느냐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김 여사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게 풀리지 않는 의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여론조사 나는 부탁한 적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 여부 여기서 의혹은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랑 통화하면서 결과 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난 해달라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부탁은 안 했는데 알아서 해갖고 와서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여부는 또 해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 여사 명 씨와의 관계에서도 관련해서 해명은 뭐 몇 차례 있을 수 있지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있다라는 건데 윤형걸 대표님. 네. 지금 이게 뭐 아까 저희 중앙일보이면 어찌됐든 사과 뭐 이게 제목이긴 했었어요. 근데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으로서는 뭐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은 좀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대통령 얘기는 여태까지 별로 안 나오고 네. 명태균 씨 얘기 주로 나오고 민주당에서 또 녹취록 나오고 하니까 내 입장은 이랬다. 뭐 이런 설명은 저는 뭐 충분히 좀 이해가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윤 대통령 녹음으로 바로 나왔다잖아요. 김영선이 해주겠다고 발언한 거. 그거는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 취임식 전후에서 통화 안 했다. 당선되고 나서 통화하고 취임식 전후에서 안 했다고 그랬는데 취임 전날에도 통화한 거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조금 틀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만 하지 말고 네. 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수사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7개월 동안에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검사도 임명 안 하고 7개월씩 깔아뭉 게다가 지금 검사가 11명으로 늘어났는데 네. 그것도 특별수사팀은 아니고 오늘 명태균 씨 오늘 겨우 오늘 소환해요. 네. 그리고 휴대전화도 아직 압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본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서 또 특별 수사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것도 안 되면은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좀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어제 윤 대통령 설명은 이해가지만은 그거 다 납득은 저는 안 가더라. 한 7, 80%만 가더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의 설명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부족했다. 요만큼이 더 있었어야 됐다. 그게 뭐냐.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이런 수사를 자기가 요청을 하겠다라던가 뭐 수사팀을 꾸려서 더 하라고 하겠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이후에 야당에선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 각종 뭐 녹취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이 녹취를 오늘 공개할까 했는데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그리고 또 이 대화에 상대방의 음성이 다 물려 있어서 편집을 하고 해도 이게 맥락 연결이 안 돼. 차라리 그냥 제가 이렇게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이 낫고. 근데 조만간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전체를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네, 지금 노정면 의원의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제보 내용, 녹취 내용과 맞지 않는 게 있다. 우리가 이거를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는 좀 공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좀 작업을 하고 그리고 공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 대표님, 야당에서 뭘 더 공개한다는 거 지금 이거 반박 자료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민주당에서 다시 지금 어제도 노정면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다시 녹음 테이프가 워낙 방대해서 대화가 여러 가지 물려서 했는데 그걸 좀 편집을 해서 다시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어제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새로운 또 국면을 맞을 수도 있죠. 자칫하면은 거짓인 게 밝게 되면은 또다시 특검 요청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공개할 때 약간 또 조작했다, 뭐 소리가 억지로 들어갔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진위 공방도 상당히 좀 벌어지지 않겠느냐. 지리한 공방이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살라미처럼 하나하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나올 때마다 이게 조작 아니냐? 아니다, 이건 진짜다. 그럼 원본을 편집 안 해.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또 오가기 때문에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내놓는다고 한 건 결국 뭐 명태균 씨의 목소리 혹은 뭐 강혜경 씨 아니면 제3자, 이 녹취 자체는 제3자가 했다고 하죠. 제3자가 아니라 녹취 내용인 건데
이런 사안들의 가장 핵심은 명태균 씨죠. 근데 명태균 씨가 오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오늘 소환 명태균, 강태경이 2천만 원 요구. 명태균 씨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녹취를 폭로한 강 씨, 강혜경 씨를 얘기하죠.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나한테 요구를 했고 운전기사 김 씨, 여기서 말하는 운전기사는 또 명태균 씨가 아마도 이거를 제보한 제보자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추측을 한 사람이 바로 운전기사죠. 이 운전기사는 나한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었어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기사 다시 가볼까요? 일단 여기서 본인이 2천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온 명태균 씨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명씨 말은 사실이 아니다. 돈 요구 비례대표 협박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일단 상대방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명태균 씨는 나 이런 요구 돈 달라 그러고 비례대표 공천 달라 그러고 이런 걸 요구했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일단 하루 전날 이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최청일 교수님. 네. 갑자기 그동안 무수한 말들을 쏟아내던 명태균 씨가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받은 분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왜일까요? 명태균 씨가 이게 참 보통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지금 방송이니까 말을 자제하는데 어떻게 대통령도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하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농담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정말로 이 사람은 뭐 간이 분 것도 아니고 정말 국정을 농단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국정농단이에요. 지금 이 강혜경이가 2천만 원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강혜경 씨는 지금 또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소환을 앞두고 이제 기존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네. 내가 잘못했다. 이게 도대체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말도 엇갈리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검찰이 하기 어려워요.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력까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중앙지검으로 갖고 오든지.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지검 그렇게 부신하더니 왜 중앙지검으로 갖고 오냐고 또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창원지검보다는 중앙지검의 수사력이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미진하다는 말이죠. 특검 같은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야말로 특검이에요. 아까 약간 얘기는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그 이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왜 자꾸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전에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고 중앙지검장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전 이호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검찰 수사가 뭔가 정권 편을 든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자꾸만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미진한 거예요. 그런 게 수사 결과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저런 부분들도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지금 9월 초순인가 중순인가 그래 명태균이 말 나온 지가 이제 소환을 한다? 여태까지 뭘 했냐 그런 얘기. 온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지금 당겨서 하고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검찰이 이제 소환을 합니까? 저는 이게 계속 언론에 보도해. 언론도 수없이 많으니까 명태균이가 시차 붙이기 싫어요. 제가 사실은. 명태균이가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언론에 인터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소환을 한다고요? 온 국민이 온 대통령까지 지금 이 말을 해명하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특검을 하든지 수사팀이 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검찰 차원에서 사법당국 차원에서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그동안 명태균 씨가 했었던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진짜 국정농단이다. 검찰 수사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대통령 기자회견 앞당기는 마당에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 명태균 씨 오늘 이제 드디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데 오늘 앞두고 D-1일이었던 어제 취재진이 사실 명태균 씨 집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보이시나요? 찍지 마. 신고할 거야. 라고 굉장히 지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기자회견 보셨어요?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어요? 했더니 나도 내일 일 준비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내일 일은 추측컨대 오늘 소환 조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검찰에 출석할 거 그거 좀 준비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윤여걸 대표님. 네. 명태균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봤냐는 질문에
나도 내일 일 준비해야지. 이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 내일 검찰에 가서 얘기할 거가 뭐 정리를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는 기자회견 듣고 내일 일 소환하면서 뭘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기자회견은 당연히 봤고요. 자기 당연히. 관련된 부분을 네. 유심히 저는 봤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완전히 관계 없는 걸로 딱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두려움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 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 네. 공포감. 원래 소환되기 하루 전날이 제일 힘들답니다. 차라리 검찰에 가면은 차라리 좀 낫대요. 네. 네. 하루 전이 제일 힘들대요. 장도 안 매맞기 오고. 직전이 제일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저 이성이 상실될 정도로 좀 공포감, 초조감, 노파심 이게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도 대통령 말에 맞춰서 네. 자기 말을 좀 준비하겠다. 여태까지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야도 얘기하고 세게 얘기하고 네.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네. 이제는 조금 수그리는 모드로 저 바꾸는 그 제스처 아닌가. 검찰을 앞두고 공권력에 대한 불안감 뭐 이게 좀 상당히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제 앞에 포토라인 섰을 때 뭔가 윤 대통령이 어떤 기자회견에 뭐 반박을 한다던가 다른 추가적 어떤 폭로성의 뭘 얘기를 한다던가는 아닐 것이다. 좀 수그러드는 방향으로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는 어제 태도로 봐서는 뭐 나도 내일 일 준비한다는 게 대통령한테도 요전에도 뭐 죄송하다는 얘기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코드에 맞춰서 자기도 사법 처리를 적당한 선에서 받고 얼른 끝내겠다. 좀 어떻게 보면은 관용을 바란다고 그럴까요? 여태까지 막 퍼뜨렸는데 네. 그걸 좀 어느 정도 수습하는 모드로 좀 가겠다. 저는 일단 뭐 제 관측입니다. 네. 네, 일단은 더 터뜨리지 않고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분명히 이 명태균 씨의 소환조사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얘기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어제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가 됐느냐 여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제가 다른 기사를 봤습니다. 뭐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뭐 최창일 교수님도 약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모든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 이거죠. 대통령이 되면 휴대폰을 내가 바꿔 써야 되는데 못 바꾼 내가 원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 전직 대통령 때의 그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저한테 있고. 네, 지금 현재 명태균 씨랑 윤 대통령 본인이 통화한 내용 녹취도 공개가 됐고,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나눈 대화 내용도 이 공개가 지금 된 상황이죠. 이 문자로 서로 주고받은 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휴대폰을 보통 바꾸는 게 기본적인 프로토콜인 건데, 그걸 바꿔라 하는 이 조언이 있었지만 내가 바꾸지 않았다. 왜? 여론을 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건데 그게 잘못이다. 내가 원인이다. 그래서 조만간 윤 대통령도 그렇고요. 김 여사도 그렇고 번호를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창일 교수님. 그럼 프로토콜대로 따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따르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저 말씀도 참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저런 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논제는 아니거든요. 논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괜히 핸드폰 말이야. 이거 내가 국민들과 그래도 계속 소통하고 기존의 지인들과 계속 연락을 나누고 그런 충정은 그야말로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의 그런 선의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문제가 그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진단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를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행동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의혹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부분을 현재 내용과 핵심 논점은 놔두고 다른 쪽으로 이거 내가 핸드폰 안 바꿨으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안 바꾸는 바람에 이 선의가 잘못 작동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 내가 바꾸겠다 앞으로. 그런 이런 식의 논리가 저거 논리적으로 뭐 여야다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네. 성향이나 생각의 차이를 떠나서 최소한 형식 논리로 볼 때 지금 여러 이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트럼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런 식의 그 문제의 진단이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들한테 병원에 가면은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처방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 올바른 네. 처방이 내려지는 건데 대통령께서 진단을 저렇게 하신다면 이 프로토콜을 안 지키고 휴대폰을 안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하신다면 뭐 다른 원인은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런 부분에 상당한 주안점을 가지고 진단한다면 전 진단이 틀렸다. 그 진단이 틀린 게 바로 국민들의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 거겠죠. 왜 그걸 여태까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해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일단 진단이 틀렸다. 그럼 진단이 틀렸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공인의식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미국 우방도 우리나라 대통령실 도청 시비가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북한에서 다 보고 있을 텐데 저거 해킹이나 도청 당했으면 모든 게 다 노출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이 야 이거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를 저렇게 안일하게 했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 도대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기로 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또 휴대폰 관련해서 두 번째 철렁했어요. 네.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대통령 휴대폰 문자 온 거를 대신 답장을 해줘요. 예? 그거는 대통령실이 공동대표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 아니면은 아니 봐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못 보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 이게 좀 안 나오고 오히려 뭐 부부싸움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다는 등 유경수 여사처럼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정농단이냐 이렇게 항의조로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코드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기자회견 진솔한 면도 있어서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네. 사과도 많이 했고 뭐 12번이나 미안하다고 했고 여러 가지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제 휴대폰 문제 갖고 가슴이 제가 몇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네. 지금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은 프로토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공통적으로 나오시는 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굳이 프로토콜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문제다라는 말씀인 건데 일단 어제 윤 대통령 얘기는 어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긴밀한 사안의 경우는 다른 이 핸드폰을 쓰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뭐 지인들이나 뭐 이런 연락은 이 휴대전화 기존 전화를 계속 썼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도 도청이 된다면 모든 국가 안위 이 대통령의 신변에 관련한 건 다 안위에 관련이 된 건데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